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초에 북한 서해안에서 벌어진 북한 해군 경비정과 중국 무역 선박 간에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중국 업자는 인명피해와 또 구타 그리고 벌금 10만 달러 어치를 지금 물고 중국으로 쫓겨간 그런 상황인데요. 이 사건의 내막은 이렇습니다. 북한과 거래하던 한 중국 무역업자가 북한에 있는 해군 군관, 고위 군관으로부터 북한에서 지금 고급 조개들을 많이 잡아놨는데 이 조개를 밀수로 사가라 이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지금 북한과 중국 간에는 밀수 외에는 그 어떤 개인적인 거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군 해군 고위 간부가 전화가 왔기 때문에 또 워낙 거래를 많이 했던 사람이라서 그 사람을 믿고 중국 선박이 북한 영해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해군에서 이미 다 수속을 했기 때문에 너네를 누구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신호가 왔죠. 중국 선박이 북한 영해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서해의 신의주 밑에 북한의 부두로 이 배가 들어가서 북한군이 제공하는 고급 조개들을 실었습니다. 북한군이 제공하는 고급 조개, 이른바 코조개라고 있고 대합 그리고 모시 이런 조개들이 있는데 북한에서 돈이 되는 고급 조개는 북한군 신진무역회사라고 하는 인민군 총정치국 산하의 무역회사만 고급 조개를 다룰 수 있는 허가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들이 신진무역의 허락도 안 받고 조개들을 배에다 실었습니다. 실어가지고 중국 선박은 그 배를 믿고 돈을 주고 영해상으로 빠져나오고 있었는데 문제는 다른 해군 함정이 들어와가지고 이 배를 단속을 했습니다. 자, 이 단속 과정에서 지금 북한의 고위 장군과 연락을 해가지고 해명해봐라. 다 이미 허락된 거다. 근데 다른 배는 중국 배에 올라가가지고 총탁으로 이 사람들을 구타하고 그 가운데 한 명은 지금 물에 빠져가지고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타당한 이 중국 선원들은 꼼짝도 못하고 다시 북한 영해로 끌려왔습니다. 그들이 북한군 장군의 허락을 받고 모험을 한 것은 엄청난 이윤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조개라든지 코조개, 대합 이런 고급 조개들은 톤당 한 5천 달러 정도를 주고 살 수가 있다. 그러면 중국에서 팔게 되면 10,000달러 이상, 15,000달러 이렇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배가 움직이게 되면 더블 벌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돈을 더블로 벌 수 있는데 누가 안 움직이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북한군 그 해군에게 돈을 주고 이 조개들을 싣고 나오다가 딱 걸렸는데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구타당하고 조개 다 빼앗기고 돈은 없어지고 다른 북한 영해에 와보니까 자기와 상대했던 그 북한군 장군은 연락도 안 되고 사라져 있습니다. 중국 선원들은 벌금 10만 달러를 지불하고 바다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조개값 5만 달러 그리고 벌금 10만 달러 해가지고 15만 달러를 뜯기고 현재 지금 중국에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중국 공안 당국의 허락을 받지 않고 밀수로 갔다 왔기 때문에 중국 당국에게 신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말은 안 하는데 날벼락도 아니고 눈 뜨고 코 베어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눈 뜨고 다 그냥 뜯기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보를 하게 된 것은 그 억울한 사정을 어디다 폭로하겠습니까? 중국이 구었던 언론도 다룰 수가 없고 이 사실을 고발을 하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북한군 165 경비정이라고 합니다. 북한군 165 경비정이 자기네 배를 단속을 해가지고 끌고 갔는데 이 165 경비정과 지금 북한군 장군과 이미 서로 짜고 치는 고수도 했다는 겁니다. 다 뺏기고 나와서 다시 중국 폰으로 연락을 했는데 북한 해군이 연락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안 준 자리에서 약 15만 달러를 북한 해군이 강탈한 겁니다. 강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늘 고려했기 때문에 그냥 조금 모험을 하게 되면 더블 벌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북한에 들어가서 이 고급 조개를 사오려고 했는데 들어갔다가 왕창 돈만 뜯기고 얻어맞고 한 명은 행방불명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가족에게 신고도 못하고 있습니다. 죽었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북한군 해군과 거래하던 많은 중국의 업자들이 더 이상 북한 해군 믿을 수가 없다. 이거는 총칼 든 강도다. 그러니까 군대니까 총과 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만 안 들었지 강도다 이런 말은 있지만 총칼 든 강도가 따로 있겠냐. 바로 북한 해군이 그런 강도보다 더한 놈들이다. 완전히 속여서 덮어 씌워가지고 그 배까지 다 강탈하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밀수라는 그런 이제 불법 행위를 하다 보니까 중국 공안 당국이 신고도 못하고 그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왕창 피해를 주고 북한군 해군은 그 장군은 자기네끼리 15만 달러를 나눠 쓰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7월 말 8월 초 토해 바닷가에서 벌어진 북한 해군 경비정과 북한 해군 경비정 165 번호를 단 이 경비정과 중국 선박 간에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북한과 중국 간에 이런 사건들이 너무나 많죠. 지금은 코로나라는 것도 지나갔지만 아직까지는 통제되어 있기 때문에 날강도 같은 수법을 가지고 중국인들을 둥쳐먹는 북한인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북한 인민군대는 이런 식으로 거의 날강도와 다름없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중국인들을 둥쳐먹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인들이 싸게 조개를 사다가 폭리를 취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중국인 역시 자기들도 많은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이걸 했기 때문에 충분한 권리를 있는 거죠. 이번 사건을 통해서 북한과 거래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지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고 중국 그 선박, 피해본 선박은 제가 보건대는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중국 공안에 신고해서 중국 정부가 그 사기꾼 북한 해군 장군을 직접 검역을 해서 북한 감옥에 보내는 것이 정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군 장군을 반드시 고발해가지고 감옥으로 보내십시오. 이거를 뭐 끙끙 앓아가지고 15만 달러라는 게 중국의 작은 어선들이 이게 뭐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아닌 거지요. 거의 뭐 전 재산을 갖다 꼬라박을 정도인데 이 돈을 떼우고도 끙끙 앓을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처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중국 서해에서 벌어진 이 선박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께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많은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 뉴스는 물론이고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는 이런 사건들을 저희가 자세하게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